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2년 차인 새댁입니다. 주변 또래 친구들은 한창 시월드 경험 중인데 저는 시댁이랑 연 끊고 산다고 하니까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시댁이랑 어떻게 하다가 연 끊고 척지고 살게 되었는지 알면 단순히 부러워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누가 자기 부모 욕하는 걸 그냥 넘길 수 있겠어요. 남편과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둘 다 한국에서는 유망한 대기업이지만 저는 운이 좋아서 졸업하자마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군대도 갔다 와야 했고 그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사가 저보다 늦어졌고요. 급여나 모아둔 돈에서도 차이가 좀 났습니다. 사실 저는 취업하면서 부모님께서 이제는 독립할 때라고 집을 얻어주셔서 남편이 얼마를 모았던 저한테 비빌 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이라고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고깃집 하면 부자 된다고 생각하셨던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고깃집을 오픈하셨다가 억 단위의 빚만 남기고 크게 망하셨어요. 하지만 어린 저에게는 상처가 될까봐 티도 안 내시고 못 팔고 남은 값비싼 특수 부위를 집에 와서 저한테 다 구워주시곤 했습니다. 망해서 남은 고기인지도 모르고 저는 맛있게 먹었었죠. 하지만 그대로 포기하실 수 없던 부모님은 다시 재도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명은 벌어야 해서 어머니가 식당 종업원으로 취직하셨고 아버지는 도축과 육가공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시고는 정육점을 다시 오픈하셨습니다. 작은 정육점이었지만 학교가 몰려있던 동네에서 저희 아버지가 만든 소세지와 떡갈비, 돈가스 등은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도 다시 아버지와 정육점을 같이 운영하시게 되었고 고깃집 망하면서 생긴 빚은 순식간에 다 갚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 부모님은 육류에 대한 탄탄한 기본 지식을 배경으로 정육점을 정육식당으로 확장하셨고 결과 지금은 정육식당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저희 집과 반대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국내 1위 대기업을 다니시면서 제 남편은 대학까지 보내셨지만 공부에 뜻이 없던 시누이가 이것저것 배운다고 돈을 많이 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누이가 카페 차려주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시부모님을 꼬셨고 시부모님은 시아버지 퇴직금에 대출까지 껴서 카페를 차려줬다고 해요. 하지만 장사에 기본이 없었던 시누이는 1년 만에 대차게 싹 다 말아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아버지가 아시는 분 회사에다가 기사 자격증 맡겨놓고 매달 200만 원씩 받으시는데 그게 유일한 생활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는 항상 저희 집에 정육점 한다고 구멍가게 운영해서 뭐 먹고 사냐고 하시더라고요. 사돈이 잘 사는 게 질투가 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걸 귓등으로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시댁 경제 상황 다 알면서도 남편이 성실하고 절 아껴주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든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댁이 상황이 좋진 않았지만 저희 집은 남자가 집, 여자가 혼수 이런 걸 크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친정에서 보태주셔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서 신혼집을 장만했습니다. 대신 남편이 모은 돈으로 인테리어와 혼수를 했고요. 시어머니께서도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고기 팔아서 무슨 돈이 되냐며 벌이가 시원찮아서 아들 월급이 사돈댁으로 다 들어갈까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월급도 제가 남편보다 많은데 말이죠. 처음엔 저도 그냥 자격지심인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제가 부처도 아니고 같은 말 계속 들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시어머니가 밉긴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댁이랑 그렇게 멀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자주 안 가면 집해왔다고 유세 부린다는 소리 들을까봐 내세가 나고 자주 방문드렸습니다. 대신 방문드릴 때마다 앵무새 같은 시어머니의 가짜는 친정 걱정을 들어야 했죠. 그러면서도 옛날 사람들 특유의 정육점 얕잡아 이르는 말을 하나둘씩 섞어서 사용하시는데 정말 거슬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채식주의자면 제가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고기 사드리면 걸신 들린 사람처럼 드세요. 시어머니의 막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친정에서 많은 양의 고기를 보내주셔서 시댁으로 들고 갔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 고기 좋아한다고 가서 나눠 먹을 생각을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비싼 고기라 그런가 맛이 좋더라고요. 시부모님 두 분 다 한마디도 안 하고 식사만 하셨습니다. 한참을 드시다가 시어머니가 고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보내주셨는데 양이 많아서 같이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갑자기 고기에서 누린내가 심하게 나서 억지로 한 끼 때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맛있게 다 드셔놓고는 거실에서 커피 마시면서도 고기가 너무 질기다는 둥, 공부하셨다더니 허투루 하신 거 아니냐고 고기 볼 줄 모르시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멈췄으면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도 집에 갔을 텐데 그날은 맛있게 드셔놓고 뭐가 불만이었는지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먹어보니까 한우도 아닌 것 같은데 한우라고 속여 팔고 그러면 큰일 난다면서 손님 기만하다가 장사 망하는 거 한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장사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면서 그러게 사돈 어른들도 어려서 공부 좀 해서 시아버지처럼 대기업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벌면 얼마나 좋았겠냐면서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시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한 달에 1,000단위로 가져가신다고 저희 부모님 식당 위에 상가 임대 준 것만 해도 그 임대수기만 1,000단위라고요. 시댁이랑 다르게 저희가 생활비 안 들여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으시니까 시부모님 미래만 걱정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간 나면 시누이 걱정이나 하시라고요. 그랬더니 결혼했으면 가족이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 아니냐며 노발대발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디 어른한테 말투를 그따위로 하냐면서요. 그리고는 저한테 돌이킬 수 없는 말실수를 하셨습니다. 백정딸 받아줬더니 못 배운 거 티내냐면서 손에 피 묻혀가면서 천박하게 장사해서 돈 좀 벌었다고 유세 부린다고 옛날 같으면 겸상도 못한다는 소리를 하시는데 누가 보면 100년은 사신 줄 알겠더라고요. 같이 큰 소리 내봐야 저만 어른한테 큰 소리 낸다고 싸가지 없다는 소리나 들을 것 같아서 침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 돈 많은 게 부러우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거면 그냥 부탁을 하시지 왜 이렇게 애들처럼 유치하게 구냐고요. 그리고 막말로 대기업 출신이시면 뭐 할 거냐고? 지금 당장 생활비도 부족해서 아둥바둥 살지 않냐고. 적어도 우리 집은 돈 걱정은 안 하고 산다고요. 대기업 타이틀로 남편 장가갈 때 뭐 해주셨냐고. 아무것도 못해서 우리 집에서 다 했는데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시지. 왜 저희 집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결정타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고성을 지르시면서 거친 육두문자를 내뱉으며 안방문을 부서질 듯 세게 닫으시며 들어가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자기가 못 버는데 시누이가 다 까먹어서 시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중간에서 역할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고요. 그날은 저희도 시아버지한테 인사만 드리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도 분이 안 풀려서 너무 열받는데 그래도 남편 때문에 참고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앞으로 시댁 가지 말자고 정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자기 혼자 가겠다면서요. 더 이상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겠다고 저한테 연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중간에서 남편이 시댁 손절해줬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바로 이혼할 뻔했습니다. 아들 장가 가는데 땡전 한 푼 안 쥐어주고선 뭐가 그렇게 잘나서 큰소리치는지 시어머니한테서 사과는 기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도 시댁 안 가고 편하게 보냈습니다. 친정에서는 한 번씩 시댁 어른들 잘 계시냐고 안부 묻곤 하시는데 정말 생각만 하면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도 손절하고 더 이상 앞으로 안 보고 사는 걸로 만족해야겠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